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진 가운데 TSMC의 11월 매출이 전월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 전반에 우려를 안겼습니다. 탄핵 정국의 여파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금융사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 서한을 발송해 견고한 펀더멘탈을 알리고 그룹 컨퍼런스 콜과 대면 미팅을 여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를 대체할 차세대 공중우세 전투기 사업자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결정됩니다. 유인 전투기가 일론 머스크의 주장대로 무인 전투기로 대체될지에 관심이 쏠리면서 증시에서는 드론 관련주에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 단기 낙폭 과대에 이제 반응을 하면서 이틀 연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승 종목 수는 역대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시도했고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딱히 호재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장,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초반에 빠졌던 우리 시장이 낙폭 과대였다라는 점은 이제 크게 인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테마다운 테마들이 또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보였고요. 아직도 이런 정치적 뉴스에 좀 어느 정도 민감도는 크게 반응을 할 가능성, 그런 우려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가 그런 영향력을 좀 정점을 찍고 이제 영향력이 점점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또 반등하는 버스에 또 탑승을 해야지 또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오늘도 알찬 내용들 준비를 해왔고 뒤쪽에서 밀착 종목 그리고 보너스 종목까지 준비해왔으니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남은 전략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낙폭 과대라는 인식으로 이틀 연속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실한 뚜렷한 호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다시 하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져가야만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슈들이 정확하게 나와주는지, 그 이슈를 바탕으로 오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불수급 보너스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밀착 종목까지 만나볼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알차게 전략들 다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투데이 증시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10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죠. 일단 만에 하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변수를 염두에 두면서 조금 숨죽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소극적인 와중에 TSMC의 이런 매출 하락 소식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물가지수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좀 관망하는 흐름들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지수 상승이 가파르게 나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일부 출회된 현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게 좀 지난달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조금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늘 그 발표 이후에 이제 나스닥도 좀 숨고르기를 끝내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산타 랠리를 이어갈지
같이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CPI라는 경제 지표는 항상 글로벌 증시가 모두가 주목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또 다음에는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CP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10시 30분에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그때 발표되는 이 지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뉴욕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증시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뉴욕 증시랑은 반대로 이틀 연속 이번에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아직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데 좀 의의를 두면 될까요? 일단은 이제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많이 빠져 있는 맞아요. 상황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바닥을 확인을 아직은 못했지만 이제 바닥이 거의 다 왔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이틀분의 상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또 극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와 줘야지 된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일부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 기관도 좀 같이 붙여줬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인이 매도 이탈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율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맞아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 환율이 좀 피크를 찍고 진정세에 돌입을 하다 보면 다시 한번 이제 기관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뭐 주요 이런 금융사들이 외국인 자금이 더 이탈되지 않게 좀 어르고 달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전국이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섹터가 이제 금융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금융사들은 이제 그런 이제 소통을 좀 통해서 패닉세를 막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밸류업과 관련된 내용들도 공시를 다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진정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반등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거기다 이제 또 연말이기 때문에 이런 뭐죠 배당과 관련된 이슈들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감에서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금융사들이 그래도 외국인의 자금이 더 이상 이탈되지 않도록 뭐 주주 서한을 발송하는 등 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이 될수록 금융주들은 배당과 관련해서 오히려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이런 노력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을지 여러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미리 보게 통해서 살펴보는 이번에는 드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공군의 기존 F-22 스텔스 전투기를 대체할 차세대 공중우세 전투기 원래 올해 말에 선정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차기 행정부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연기가 됐다 보니까 트럼프의 최측근인 이 머스크의 주장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드론 관련해서 기대감 조금 더 가져볼 수 있을까요?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무인 택시가 있다라고 하면 무인 전투기가 또 드론이 될 맞아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의 힘이 또 막강해지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 드론과 관련된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이 무인 전투기로 확장을 시켜 나간다든지 이런 재료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 섹터들은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뒤쪽에서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 그 종목도 드론과 관련된 종목으로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밀착 종목, 드론 관련주 한 종목 전략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드론이 무언가에 채택이 됐다라는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기 행정부로 뭔가의 선택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트럼프가 머스크를 조금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재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드론 테마 관련해서 밀착 종목 준비해 왔다라고 하시니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슈들을 간략하게만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팩트체크 통해서 더욱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불수급 포착기에 선별된 보너스 종목 그리고 이슈와 관련된 밀착 종목까지 순서대로 만나볼 예정입니다. 50분까지 함께 하셔야 오늘 하루 대표님이 가져오신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불수급 보너스 종목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밀착 종목과 관련해서는 저희 방송에서 정말 자세하게 얘기를 다 풀어드리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50분에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신다고 하죠.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들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나 궁금하시겠죠? 저와 함께 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방송이었죠. 12월 6일에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고 바로 다음 거래일인 월요일에 공략을 시도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3% 넘게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팍스통신방 안에 계신 분들은 대동기업라는 종목으로 이번 주에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시장의 흐름과는 참 반대로 가는 이런 상승분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HD 현대미포 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11월 29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고요. 다음 거래일에 진입을 해서 현재도 보유 중이지만 7% 넘게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유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략으로 상승분 여러분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갈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 많은 종목들이 다 11월 들어서 그 이후부터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시장이 계속해서 급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서 접근을 해보셨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이런 성공을 거두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대표님의 이런 전략들 내가 조금 탐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하시면서 새로운 밀착 종목도 가져가 보시고 새로운 전략들 알뜰살뜰하게 다 챙겨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이 종목 어떻게 조금 흘러갔길래 이렇게 불붙은 상승률을 만날 수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리뷰할 종목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 방송에서 마지막 이제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대동기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요 대동기어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재건 섹터를 얘기를 하면서 관련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실 농슬라라고 하죠. 이제 테슬라가 아니라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해서 이제 농슬라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말은 즉슨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있지만 AI나 이제 로봇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굉장히 재료가 탄탄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 음봉 뛸 때 제가 방송에서 가지고 왔는데 딱 이제 5일선, 10일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그 다음 거래일인 이번 주 월요일에 또 강한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갭 상승 10% 넘게 갭을 띄우고 상승 출발을 해서 고점을 또 이제 18%까지 장중 18%까지 올랐다가 이제 2거래일 연속 이제 조정을 조금 받아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매수가 대비해서 월요일 매수가라고 하면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장중 이제 고점 혹은 이제 제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드렸던 목표가 대비 한 23%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6,500원 2차 목표가 도달을 했고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일단은 갭이 굉장히 크게 띄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 5일선의 지지를 받아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한 후에 진입 또는 이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나 제가 가지고 있는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된 종목이에요. 이 불수급 포착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떻게 이 로직을 가지고 어떻게 매수와 매도를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리뷰를 할 종목은 이제 HD 현대미포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조선 관련주들 사실 상반기
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내년까지도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가지고 가도 좋을 만한 섹터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또 크게 슈팅이 나와주면서 정고점을 또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주고 나서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 29일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그다음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7%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13만 4,400원인데 제가 드렸던 목표가 대비해서는 아직 못 미치기 때문에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팍스통신망 안에서 제가 공유드렸던 목표가까지 잘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수익 리뷰할 종목 두 종목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착 종목으로 만나봤던 두 가지 종목, 표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종목들이었죠.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12월 6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건과 관련해서 대동기호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 농기계 안에서도 AI와 로봇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시장의 주목을 정말 제대로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갭이 상당히 크게 생긴 채로 올라섰기 때문에 그래도 바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시세를 즐기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을 놓쳤다고 아쉬워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새로운 밀착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추가적인 상승분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종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었죠. 11월 29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조선과 관련된 HD 현대미포 살펴봤습니다. 어제와 오늘 슈팅이 크게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제 7% 올랐고요. 오늘도 10%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해서는 7% 넘게 올랐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과대 낙폭 인식이 이 조선 안에서도 팽배해지고 있고 또 환율이 높아질 때 오히려 조선은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접근이 유효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하루 대표님의 전략이 잘 맞아떨어진다는 걸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치 빠르셨다면은 체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시는 종목들이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수급 포착기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궁금해지시겠죠.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길래 대동기호처럼 이렇게 큰 슈팅이 나오는 걸까 되게 궁금해지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불수급 포착기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 돈이 쏠리는 종목을 포착을 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쏠린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수요가 높아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다. 기본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살려는 사람들이 있고 주가가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이후입니다. 포착됐다라고 하면 수급이 들어온 건데 들어온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일정 구간 지지를 받아주면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고 기다리는 횡보하는 구간들이 이어진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쉽게 말하는 조정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 구간이 매수 타점이 돼서 다시 한번 시세를 기다린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런 불수급 포착기가 발굴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에 대한 내용들 차트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대동기어라는 종목이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업계 최초 우크라이나 농기계 시장에 진출을 했다. 이렇게 얼굴 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포착을 하고 나서 어제 그저께죠. 월요일에 장중에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해주면서 장중에 18% 넘게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이렇게 불수급 포착기에 한번 포착된 종목들은 지금 당장 가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세를 보여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고 그런 종목들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지를 받아주면서 일정 구간 횡보하는 것들이 포착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들어가서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가서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을 한번 다시 차트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대동기어라는 종목 요 자리에서 그리고 이틀 연속 상승을 해주면서 23%라는 수익률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들이 자 제가 가지고 온 날만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근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 들어서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동반된 상승된 캔들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전에 거래량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눈에 띄게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 먼저 일단 유의미하게 보시면 되는 구간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좀 디테일한 타점을 보자면 분봉으로 좀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차트가 60분봉입니다. 자, 60분봉에서도 지금 거래량이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이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모습. 자, 그리고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시된 구간이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라고 저한테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이제 골드라인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골드라인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노란 색깔 양봉을 띄면서 양봉을 만들면서 강하게 돈이 들어왔다는 걸 알려주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노란 표시가 됐다고 다 그냥 들어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들어왔는데 일정 구간 횡보를 하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혹은 이런 유의미한 지지선, 유의미한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온다. 지지를 받아준다 하면 이런 구간이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지받고 횡보하던 이런 타점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이런 상승분을 우리가 획득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가지고 왔던 시점, 12월 6일에 방송에서 가지고 왔던 시점은 이 시점입니다. 한번 또다시 골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수급이 확 들어와 줬어요. 들어와 주고 나서 물론 주가가 항상 이렇게 쭉 올라가진 않습니다.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들어온 수급은 있는데 계속해서 빠져나가진 않아요. 일정 구간, 이런 하늘 색깔 선이 제가 표시해놓은 60분봉, 그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그 지지선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오죠. 요 밑을 뚫고 내려가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시점에서 방송에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 바로 슈팅이 나와주면서 또다시 골드라인이 포착이 됐고, 이틀 연속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수급 포착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세를 만들고 조정이 나오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강한 조정이 아니라 일정 구간 계속해서 어느 가격대를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잡아놓고 기다리고 나면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검색식이다, 검색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동기업 말고도 사실 이전에 또 포착됐던 종목이 있어요. 자, 이날 또 같은 날이네요. 12월 6일에 포착됐던 종목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이고요. 자, 지금 요거 캡처된 내용은 제가 함께하는 박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오늘 포착된 종목 폴라리스 AI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내용을 캡처를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자, 지금 폴라리스 AI가 포착 이후에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포착기에 포착된 날은 여기 이렇게 파란 음봉이 나왔던 요 날인데, 요 날 이후로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정고점까지 돌파를 해주는 흐름들 포착이 됐겠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전에 없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수는 있는 종목이에요. 자, 분봉으로 잘라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폴라리스 AI 60분봉 상 안에서도 이렇게 골드라인을 떠주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골드라인은 뭐다? 돈이 들어왔다. 자, 이 앞에서 돈이 연속해서 이렇게 들어와 줬는데, 들어온 이후에 일정 구간 이렇게 횡보를 한다. 요거는 사실 돈이 들어오고 가격이 올랐으면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올랐으면 내려와야 되는 게 맞아요. 올랐으면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일정 구간 계속해서 버텨준다. 그리고 나서 슈팅이 또 한 번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좀 일정 횡보를 하다가 이제 지지선을 이탈하고 하락을 했어요. 이날은 어떤 날이냐?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진 날이죠. 코스닥 지수가 한 5% 넘게 빠졌기 때문에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 하잖아요. 이 종목도 역시나 그런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반등을 해주는지, 원래 주가를 회복해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들어온 수급들이 일정 구간 다시 회복을 해주는 모습, 계속해서 지지 받아주면서 하단에서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드렸던 날짜가 한 요쯤 된 것 같은데, 요 날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고 계속 골드라인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수급이 한 차례 들어와 줬는데, 이 들어온 수급이 거래량이 굉장히 죽은 상태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슈팅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추세가 꺾이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시세를 줄지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와 함께하는 방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이런 종목과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적인 언급을 통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또 오늘 포착된 종목도 있어요. 아톤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다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오늘 포착된 종목. 사실 오늘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또 크게 냈어요. 대표적으로 뭐 엑스게이트가 대장으로 움직여줬고 그 밖에 다른 뭐 아톤이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장 초반에 우리로 이런 종목들 시세를 보여줬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오늘 갭 상승 출발을 해서 강한 수급이 또 들어와 주면서 장중에 또 고점을 찍고 지금 종가로는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들어오고 조정받고 다시 슈팅, 그리고 조정받는데 일정 구간 버티면서 다시 슈팅. 자, 지금 현재 구간은 어디냐? 슈팅이 나왔고 이 구간을 일정 구간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더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런 아톤이라는 종목을 저와 함께하는 방에서 같이 공략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이 아톤의 후속주, 양자암호 관련주로 뒤쪽에 보너스 종목을 한 종목을 준비를 했으니까 보너스 종목을 힌트를 좀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수급 포착기가 포착을 해내는 이런 패턴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기가 막히게 선별해내는지 참 봐도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만나봤었던 대동기어 역시나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포착을 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는 장중에 10%의 상승률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어제도 장중에 18%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눈에 띄게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때면 대표님의 불수급 포착기는 골드라인을 정확하게 그려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골드라인이 생겼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후에 그 들어온 수급이 나가지 않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하루 대표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체크하시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들어온 수급이 나가지 않고 잘 버텨주는지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지는 대표님이 확인하신 다음에 통신망 안에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전략을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포착됐던 종목이 한 종목 더 있었습니다. 바로 폴라리스 AI였는데요. 포착 이후에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아닐지도 통신망 안에서 공개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니 이 종목은 그 전에 보여줬던 수익률표에는 없었던 종목이던데 어떻게 된 거냐라는 생각도 하시겠죠. 이렇게 불수급 포착기에 선별이 되는 종목들은요. 장중에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선별된 종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표에서 보여드리는 종목들은 방송에서 공개되는 밀착 종목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날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런 불수급 보너스 종목들은 이 장중에 통신망 안에서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들어오셔야겠죠. 그리고 따끈따끈하게 오늘 포착된 종목 아톤도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수급이 몰리면서 골드라인이 형성되는 모습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미국에서의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양자기술 관련주들이 시세 분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지금의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나가지 않고 버텨준다면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크게 슈팅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추가적인 전략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방금 만나봤던 오늘은 이렇게 공개됐던 아톤을 놓쳤다라고 하신다면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이미 통신망 안에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나는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다. 새로운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방송에서도 보너스 종목을 하나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포착된 종목들 중에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오셨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또 불수급 포착기를 잘 활용을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대동기어가 또 이제 거의 한 거래일, 두 거래일 만에 23%가 올라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놓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양자암호 섹터들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끝날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구글에서부터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테마로 또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양자암호 관련주 우리가 같이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보너스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종목에 대한 힌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종목은 양자키 관리 장비가 국정원의 보안적 합성 검증 최초로 통과를 했다. 사실 국가 사업과 같이 하고 있는, 국가 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안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과거에 양자암호 관련해서 또 대장주격으로 움직여줬던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시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 이런 앞에 매물대들을 좀 확인하는 캔들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히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다면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들어와 줬어요. 이전에 하락하고 반등 나와줄 때의 그 거래량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온 수급은 있는데 나간 수급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게이트 굉장히 크게 올라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대장주가 상한가를 가게 되고 크게 가다 보면 그 다음 후발주, 사실 상한가를 따라잡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등주, 3등주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을 분봉으로 좀 쪼개서 보도록 할게요. 30분 봉으로 보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라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말은 즉슨 수급이 들어왔다.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 횡보를 하면서 저점을 높여간다.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슈팅이 나와주고 자, 오늘 슈팅이 나와줬지만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쭉 빠지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다만 여기서 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털고 나갔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앞전에 나왔던 수급들이 다 이탈된 것들이 포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자, 들어온 수급에 대한 거래량은 요만큼인데 앞선 조정, 앞에서 요만큼의 조정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어떻게 되나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말은 즉슨 들어온 수급은 있지만 나간 수급은 굉장히 미비하다. 요 말은 즉슨 가격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차익 실현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들어온 수급의 이제 가격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다? 지금 현재는 일정 구간 시가를 해치지 않으면서 여기서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요 말은 즉슨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구간 언저리에서 우리가 같이 매수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이전 고점 근처까지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3,64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이전 고점 근처까지는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손절가는 얼마로 정해야 되는지 자세한 전략은 제가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설명을 다 못 드리고요. 저와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 지금 입장하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종목명과 그다음 자세한 전략, 가격 전략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에서만 공개되는 하루 대표님의 불수급 보너스 종목 만나봤습니다. 양자암호와 관련된 국가 사업을 진행하는 보안 관련주기도 합니다.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전부터 조금씩 꾸준히 올라왔다가 시장에 밀려서 조정이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요.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난 갭을 띄워서 상승을 한 모습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수급 대비해서 나간 수급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같이 한번 30분 봉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내려가다가 자리를 잡고 이제는 횡보하는 흐름이 시작됐죠.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을 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 보너스 종목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보너스 종목은요. 잠시 후 10초 후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보너스 종목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죠.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와 함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들 나가고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종목의 차트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뚫어본 놈이 또 뚫는다. 아, 한번 이전 뚫어본 놈이. 고점을 뭐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한번 크게 좀 뚫어냈잖아요. 그렇죠. 처음이 어렵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의 인식 안에는 이 종목이 또 대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를 또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을 하시고 조금 더 자세한 공략법이나 브리핑,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밤 10시 50분에 라이브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너스 종목과 그다음에 이따가 또 설명드릴 밀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10시 50분 라이브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보너스 종목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이 너무나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50분 전까지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보너스 종목 잠깐 뒤로 넣어두고 이제는 이슈와 관련돼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드론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진짜 드론이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런 얘기들로 드론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장주격의 종목들이 크게 움직일까요? 아니면 후발주들이 더 좀 크게 움직여줄까요? 일단 이게 테마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좀 작은 테마 같은 경우는 대장주를 공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이제 테마의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1등주, 그다음에 그 다음에 2등주, 3등주 안에서 관심을 점점 더 받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섹터 안에서 종목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갔다,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후발주자들이 가게 되고 그 다음 주자가 또 가게 되고 음. 그런 영향을 조금 받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드론 섹터 같은 경우는 대장주, 부대장주 뭐 다 있지만 섹터 전반적인 흐름들이 대부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재료나 이슈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만큼 우리가 대장주뿐만이 아니라 두루두루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저와 함께 이제 공략을 또 했던 에이럭스 같은 종목들도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드론과 관련된 재료로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드론 안에서도 뭐 신규 상장주 아니면은 뭐 기존에 계속해서 언급했던 종목 이런 것들 상관없이 계속해서 시세를 골고루 분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론과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또 밀접하게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에서 나온 말 하나하나가 이제 테마로 형성이 돼서 지속적으로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일론 머스크가 또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이제 전투기 보다는 드론 쪽 이렇게 대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한창 생산 중인 이제 F-35보다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가 이제 드론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부가 또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차세대 프로젝트로 이제 드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충분히 이 드론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시세를 또 강한 시세를 또 보여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밀착 종목이 드론과 관련된 종목인데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드론 관련주 실시간 드론 영상 관제 솔루션을 자체로 개발을 한 그런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엔비디아.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엔비디아의 영향력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엔비디아의 국내 파트너사, 공식 파트너사로 관련이 되면서 이 종목은 드론과 관련된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종목, 밀착 종목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일봉상의 차트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쭉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올해 9월달, 10월달까지만 해도 시장에 드론이라는 섹터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주도 섹터가 전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언제 거래량이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졌죠?
이전에서 없었던, 이전에는 전혀 미비했던, 이전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될 만큼의 거래량이 붙어줬는데 이때가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대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시작이 된 구간부터 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바닥을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한 3번 정도 3중 바닥을 만들고 그다음 거래량 실린 양봉으로 위에 있는 이런 강한 이동평균선들을 돌파해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고를 파고 나서 다시금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 구간들을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해내고 차곡차곡 다시 한번 이제 고가를 만들어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다라는 우리가 인식을 어디서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위에 보시면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있어요. 5일선 그리고 10일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달리는 말이 더 잘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단기 이평선, 5일선이나 10일선 같은 단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 반등. 5일선까지 내려오면 반등, 11선 내려오면 반등, 이렇게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쏠린 종목이면서 시장에서 관심도나 주목도도 강한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매물들을 돌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1선, 5일선 밟아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도라든지 관심도에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이 종목도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포착이 됐고 지금은 어떤 구간인지 다시 분봉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60분봉 차트이고요. 자, 역시나 이렇게 노란 색깔 띠로 두른 골드라인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11월 26일에 이렇게 골드라인이 형성이 됐어요. 골드라인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급이 들어왔다. 말은즉슨 돈이 들어왔다. 자, 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고 나서요. 사실 올랐으면 조정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오르고 나서 일정 구간 가격 조정을 크게 안 받은 채로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들어온 수급은 있는데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말랐죠. 거래량 없는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에 들어왔던 수급이 이탈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온 수급은 있는데 조정 시에 수급이 이탈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종목은 뭐다?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정 구간 버텨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다시 골드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딱 N자 모양, 전형적인 N자 패턴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골드라인이 들어와 줬는데 거래량 굉장히 강하게 실린 양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쭉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가격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거래량을 또 같이 봐야겠죠. 자, 이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들어왔을 때 거래량에 비해서 조정 시 거래량이 어떻다? 굉장히 말라있다. 그 말은 즉슨 여기서 들어온 수급 그리고 여기서 들어온 수급이 하락 조정 시에 이탈되지 않았다. 가격 조정, 단순히 팔고 나간 사람은 별로 없는데 가격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정 구간 버틴 다음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주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횡보 또는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주고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와중에서도 슈팅이 조금씩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골드라인이 형성되면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횡보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60분봉 상에서 봤을 때도 여러분 딱 보시다시피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단의 지지선을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고가,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손익비 관점에서도 괜찮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는 이제 6,000원에 형성을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전 고점이 한 6,400원 그 이상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앞에서 드렸던 보너스 종목도 있지만 오늘의 이 밀착 종목을 제가 조금 더 힘을 줘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드론과 관련된 내용들 지속적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에도 이제 다시 한번 주도하는 테마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착 종목 가까이 여러분들 이제 공략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종목명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면 오늘 밤 10시 50분에 라이브 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서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자세한 가격 전략 브리핑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론과 관련된 오늘의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포착된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뒷받침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었죠. 이렇게 뒷받침되는 수급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크게 튀어오를 준비를 하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조금은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종목들이 워낙 가는 놈이 더 간다고는 하지만 신고가 영역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그 불안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힘이 좋을 거라고 보고 계실까요? 이제 사람들이 그 신고가에 있는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두려워하는데 사실 그 말은즉슨 신고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매물이 없어요. 앞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다시 이제 시팅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매수 힘만 좀 강하게 붙어주면 더 가볍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말이 더 간다라는 말이 왜 나온 거냐면 앞에 앞전에 물린 매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같은 재료를 가지고서도 또 가볍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마주칠 수 있는 매물대가 더 이상 없다. 있긴 있겠죠. 있을 수는 있긴 있겠지만 있지만 다른 이제 신고가 영역이 아닌 종목들에 비해서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슈나 재료가 좀 지속성이 강하다라고 하면 더 가볍게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그럼 되겠죠. 다른 여타의 종목들은 뭐 매물대가 조금 많이 위치를 해 있거나 그래서 오늘의 밀착 종목이 딱 발탁이 된 걸까요? 드론 관련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들으면 아실 만한 종목들 맞아요. 있죠. 앵커님 지금 여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런 종목들 보면은 사실 지금 이 종목이 상승을 할 때 이런 종목들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에요. 그 말은 즉슨 앞전에 이제 매물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이 오르더라도 요 종목보다는 조금 덜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 종목은 앞전에 매물들을 좀 소화해 가면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일부 이제 재료의 지속성만 좀 잘 받쳐준다면 좀 더 가볍게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드론과 관련된 종목들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그래도 앞서서 이미 매물대를 다 소화하면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종목들 아직까지 헤쳐나가야 될 산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가볍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신다면 오늘의 밀착 종목을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시겠죠. 잠시 후 10시 5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더욱더 세세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만나보는 이런 종목들이 여태까지도 굉장히 불붙는 상승률을 보여줘 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동기업 정말 보유한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도 23% 넘게 오르는 모습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HD 현대미포도 현재 보유 중이지만 7% 넘게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새롭게 이름을 올린 종목이 됐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표에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다시피 10%, 20% 훌쩍 넘기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신 종목들 힘있게 올라갈 때는 제대로 상승 탄력 보여주니까요. 오늘 만나본 밀착 종목으로 여러분이 이런 상승분을 다 여러분의 계좌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불수급 포착기에 선별된 보너스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팍스 통신망 안에서 실시간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통신망에 들어오시면 바로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루 대표님과 또 불수급 포착기와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